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치약만으로는 입냄새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양치만 하면 냄새는 없어지잖아?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치약의 상쾌한 향기는 단 몇 분짜리 가면일 뿐, 진짜 냄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 후에는 깨끗했던 숨이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텁텁해지고 마스크 속에서 은은하게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즉, 핵심적인 문제는 치약이 냄새의 근본 원인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양치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자꾸 입냄새가 심해질까요? 여러분, 입냄새는 본인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코는 자기 채취에는 무뎌지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바로 느낍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것만 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식이나 모임에서 심지어 손주를 꼭 안아줄 때조차 혹시 내가 냄새나진 않을까? 하고 움찔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약을 쓰지 않고도 단 하루 만에 입냄새가 줄어드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고 실제로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든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만의 입냄새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봤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꼼꼼히 관리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치주질환이나 충치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잇몸 사이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가 썩으면서 황화물이라는 지독한 냄새 물질이 생기죠. 시니어분들은 치아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고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세균이 숨을 틈이 더 많아집니다. 치아 하나하나가 작은 냄새 공장이 되는 셈이죠. 둘째, 침 분비량의 감소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침이 자연스럽게 돌지만 중년 이후로는 침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하는 자연의 청소기예요. 침이 부족해지는 순간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바로 고약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즉, 침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입냄새는 시작되는 겁니다. 셋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꾸준히 복용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입마름을 유발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넷째, 내부 장기 문제입니다. 위산 역류, 간 기능 저하, 만성 소화불량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으면 속에서부터 특유의 냄새가 올라와 입으로 새어나옵니다. 말씀드린 경우엔 치약, 가글, 심지어 구강청결제도 일시적으로 향만 덮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신호라는 것. 그냥 불쾌한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말할 때 입을 가리게 되고 자신감이 서서히 떨어져 심하면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원인을 한꺼번에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치약 대신 이것으로 양치하는 것. 그 주인공은 바로 녹차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녹차를 그냥 마시는 차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녹차는 사실상 천연 구강 청결제라고 해도 될 만큼 세균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GCG 성분은 입안 세균을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말씀드린 녹차의 성분이 첫째, 냄새를 만드는 세균의 번식을 막고 둘째, 이미 만들어진 황화물 냄새를 직접 중화시키고
셋째, 구강점막을 진정시키면서 침분비를 촉진합니다. 즉, 녹차는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냄새를 없애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녹차 추출액으로 양치한 그룹은 단 하루 만에 입냄새 수치가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의 경우에도 녹차 추출물로 양치한 참가자들의 구취 원인 물질이 큰 폭으로 줄고 스스로 느끼는 냄새 불쾌감 점수도 확연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변화예요. 녹차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치약은 향으로 덮는 화장이라면 녹차는 냄새의 뿌리를 뽑는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양치 직후만 상쾌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효과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녹차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재료죠. 집에 있는 티백 한 개 혹은 잎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약이나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식후에 녹차를 한 잔 마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상쾌함은 단순한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강 내 세균이 줄고 입안이 깨끗하게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녹차를 마시는 걸 넘어서 양치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치약보다 안전하고 가글보다 오래가며 향이 아닌 진짜 효과가 남습니다. 정리하자면 치약은 냄새를 잠깐 덮는 가면이라면 녹차는 그 냄새의 뿌리를 뽑는 해결사입니다. 이제 곧 녹차를 어떻게 우려내고 어떤 순서로 양치를 해야 효과가 가장 빠르고 오래가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입냄새 고민 오늘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연구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건강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차를 사용하는 실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단계는 바로 녹차 고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는 잎차와 티백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잎차는 말 그대로 차잎 그대로를 말린 형태로 영양 성분이 살아있고 카테킨 함량이 높습니다. 반면 티백은 잎을 잘게 분쇄해 가루를 봉지에 넣은 형태라 간편하지만 성분 추출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잎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잎차가 없다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흔히 선물 세트나 마트에서 구입해 놓고 찬장 구석에 묵혀둔 티백 녹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녹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산화가 매우 빠른 물질이라 보관 기간이 1년만 넘어도 항균력과 냄새 중화 능력이 절반 가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선물로 받은 녹차 티백은 향은 남아있어도 이미 효능은 많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녹차는 습기와 햇빛,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뜻한 주방에 장기간 두면 차잎 속의 유효 성분이 산화되거나 미세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 개선용으로 사용할 땐 반드시 신선한 녹차를 준비하세요. 개봉 후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이내의 제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잠깐 마트에 들러 새 녹차 한 상자만 사셔도 매일 아침 저녁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잎차가 티백보다 효과가 좋고 티백은 되도록 새 제품, 유통기한이 남은 신선한 것을 선택한다. 자, 차를 골랐다면 이제 우리기 단계입니다. 대부분 녹차를 마실 때는 연하게 우리는 편이지만 양치용으로 쓸 땐 진하게 우려내야 합니다. 컵 한 잔 분량인 200ml의 따뜻한 물에 잎차는 작은 티스푼 기준 2스푼, 티백이라면 2개를 넣습니다. 물은 팔팔 끓는 물보다는 약간 식힌 70에서 8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카테킨이 손상되고 너무 미지근하면 성분이 충분히 안 나와요. 그 상태로 5분 정도 천천히 우려내면 은은한 향과 함께 진한 초록빛의 녹차물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이미 강력한 살균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녹차물은 체온 정도로 살짝 식혀서 사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구강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로 손등으로 살짝 닿아 편안한 온도면 딱 좋습니다. 이제 칫솔을 준비하세요. 평소처럼 양치하되 치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칫솔모에 진하게 우린 녹차물을 적신 뒤 치아 바깥쪽, 안쪽 씹는 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칫솔질 방향은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특히 잇몸 라인은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부분이라 녹차물이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가볍게 훑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혀입니다. 입냄새의 60% 이상이 혀 표면에 설 때 그 하얀 막에서 올라옵니다.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 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혀는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살살 닦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잇몸과 혀, 치아까지 모두 닦았다면 이제 헹굼 단계입니다. 남은 녹차물을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하듯이 헹궈주세요. 입안 구석구석, 치아 사이, 혀 및 잇몸 사이까지 녹차물이 살짝 스며들도록 굴리며 가글합니다. 그냥 퇴뱉는 것이 아니라 녹차 성분으로 입안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헹군 뒤에는 물로 다시 헹굴 필요 없습니다. 녹차의 미세한 성분이 입안에 남아야 살균 효과가 오래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입안이 한결 시원하고 개운해지며 은은한 차향이 부드럽게 남습니다. 치약처럼 인공적인 멘톨 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쾌함이 오래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생기죠. 가장 좋은 빈도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밤에는 잠들기 전 마지막 루틴으로. 이렇게만 해도 입안 세균이 하루 종일 억제돼 오전 내내 상쾌함이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양치는 꼭 하세요. 밤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녹차로 양치하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점심 식사 후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휴대용 티백 하나를 챙기세요. 컵에 따뜻한 물만 부어도 간단히 헹굼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길게 양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시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일반 치약보다 훨씬 오래가는 상쾌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3가지 세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할 때 항상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혀와 잇몸에 자극을 줍니다. 둘째, 우려낸 즉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녹차는 10분만 지나도 산화가 시작되므로 가능한 바로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입안에 오래 머금기. 양치 후 남은 녹차물을 1분 정도 천천히 굴리면 세균 억제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치약을 쓰고 그 위에 녹차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치약 대신 녹차만으로 양치하는 것. 치약은 냄새를 덮는 향이고 녹차는 냄새의 원인을 없애는 항균제입니다. 그 차이가 하루만 해도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입냄새가 심할 땐 집중관리용으로 하루 2번 1주에서 2주간 사용해 보세요. 대부분 그 기간 안에 냄새가 70% 이상 줄어듭니다. 이후에는 일주일에 4-5번 정도만 꾸준히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 중에는 단 하루 만에 효과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안 나? 라고 말했어요. 손주의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체감 효과가 빠른 방법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신선한 녹차 잎이나 티백을 준비한다. 둘째, 진하게 우려 미지근하게 식힌 뒤 칫솔에 묻혀 치아, 잇몸, 혀를 닦는다. 셋째, 남은 녹차물로 30초 이상 입안을 헹군다. 3단계만 지켜도 입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단 하루, 아침과 저녁 2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안이 얼마나 상쾌하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늘 강조드리는 녹차 양치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아야 효과가 있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째, 공복 상태에서는 사용을 피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진한 녹차로 양치하면 위가 화끈거리고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더 예민하죠. 그러니 아침에는 먼저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을 마셔서 위를 잠깐 보호한 다음 그 다음에 녹차로 양치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둘째,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마세요. 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입차를 한 움큼 집어넣거나 티백을 4-5개 넣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너무 진하게 우리면 이 성분들이 과도하게 작용합니다. 그 결과 속쓰림, 위산 역류, 두근거림, 심한 경우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컵 한 잔에 티백 2개 혹은 입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맛이 연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하게 우리지 않아도 카테킨 성분은 충분히 추출됩니다. 셋째, 장기간 사용 시 치아 착색에 조금 주의하세요.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색소가 들어있어서 아주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치아 표면에 옅은 착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커피나 홍차처럼 짙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치아가 누래진 느낌이 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반 치약으로 함께 양치해주세요. 가장 좋은 비율은 녹차 80%, 치약 20% 병행입니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아침, 저녁 2번 녹차 양치를 하더라도 7일 중 하루나 이틀은 일반 치약으로 바꿔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넷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세요. 녹차니까 삼켜도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양치를 한 뒤에 녹차물은 입속 세균과 음식 찌꺼기들이 녹아든 상태이기 때문에 마시게 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세균과 단백질 부산물이 그대로 들어가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뱉어내시고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 번만 가볍게 헹궈주기. 그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녹차에도 일정량의 칼륨이 들어있으므로 너무 자주 진하게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진하게 우리거나 지나치게 자주 사용할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박이 빨라질 수 있으니 사용 횟수를 줄이고 연하게 우려내세요. 여섯째, 약물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즉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녹차 속의 비타민 K가 약효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치 후 뱉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함께 있는 분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한 번쯤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곱째, 잇몸이나 혀가 민감한 분들은 농도를 약하게 해주세요. 녹차 속 탄닌은 떫은 맛을 내며 점막을 살짝 조이는 성질이 있는데 민감한 분들에겐 이게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입안이 당기거나 건조하다면 농도를 절반 정도로 낮추고 헹굼 시간을 짧게 조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하루만 해도 확실히 냄새가 줄었다는 체감은 오지만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생활습관, 식습관, 질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양치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3분, 아침과 저녁 2번. 바로 이 습관이 꾸준히 쌓여야 입냄새 고민에서 진짜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꾸준히 이어가면 입안의 세균 환경 자체가 바뀝니다. 정리해 볼까요? 너무 진하게 공복 사용, 삼키기, 과도한 빈도는 안 됩니다. 대신 적당한 농도, 식후 사용, 뱉어내기, 꾸준한 루틴으로 하세요. 말씀드린 4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녹차 양치는 안전하면서도 과학적인 입냄새 해결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서 다시 산뜻한 향기와 자신감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치약은 입냄새를 잠깐 덮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향으로 냄새를 감추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죠. 하지만 녹차는 다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세균을 줄이고 냄새 물질을 중화시키며 신분비를 촉진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 냄새의 결과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뿌리부터 잡아주는 방법이 바로 녹차 양치입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를 할 때, 이웃을 만날 때, 심지어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줄 때조차 혹시 내가 냄새나진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드는 진짜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 불편함, 그 위축된 마음을 단 한 번의 양치로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다행히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는 녹차 티백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도구도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방 한켠에 있던 녹차 한 봉지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딱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치약 대신 녹차로 양치해 보세요. 단 하루만 실천해 보셔도 입안이 얼마나 개운하게 달라지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는 단순히 냄새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미소, 사회적인 유대감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이건 구강관리의 이야기를 넘어서 삶의 질을 되찾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입냄새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나만의 관리법, 경험에서 얻은 작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댓글에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조언이 다른 분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